은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요. 간 이식 후유증이 크게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부터 뇌 손상이 심해 뇌사 판정 절차에 들어간다고도 했고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거칠었고요. 고성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는데 눈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을 보자 고성이가 멈췄습니다. 우진이를 보고 아주 짧게 숨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돌려 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너가 우리 우진이 숨겨서 이렇게 된 거야. 은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고요. 너가 우리 우진이 망가뜨린 거야. 결국 죽이는구나. 의사와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고성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호 눈이 젖어 있었는데요. 숨긴 적 없어요. 우진이가 원했던 거였어요. 고성이가 비웃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우진 환자분은 간 이식 수술 들어갈 때 장기 기증 동의를 해두셨습니다. 연명 치료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복도 공기가 멎었습니다. 고성이 손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건 가족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성이가 그제야 우진이를 다시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을 보던 눈을 들어 고성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심장, 이지혁 씨에게 이식하게 해주세요. 복도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 심장을 달라고 한 거야? 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혁 선배가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데요. 우진이의 심장을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고 싶어요.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고 펜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한편 지역에 병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흐르다가 심전도 선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곧바로 삐 소리가 났습니다. 김다정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상철이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수치를 빠르게 확인했는데요. 잠깐 뒤 숫자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경보음이 멎었습니다. 김다정이 소리를 죽이며 울었고요.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보였고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다음은 확신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조금 느리게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복도 끝,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으로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우진 씨 오피스텔에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성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행복했던 시간보다 증오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고성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였으니까 마지막은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은호에게 사죄하며 살아요. 고성이 숨이 길어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요. 고성이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떨렸는데요.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 성재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 다녀왔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앉아. 지금 우진이 상태부터 말해. 성재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말은 담담했습니다. 우진이 중환자실입니다. 의식 없고요. 도착했을 때부터 뇌 손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뇌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박진석 손이 멈췄습니다. 펜도 없는데 손가락이 책상 위를 한번 더듬었습니다. 목젖이 한번 움직였고요. 뇌사라고? 박진석이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성재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올렸고요. 의사 말은 뭐래? 보호자 결정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박진석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성재가 바로 이어갔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서에 사인을 못하고 그냥 우진이 옆에 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지은호도 있었습니다. 박진석 시선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은호가 거기 왜 있어? 성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우진이랑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성재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은호가 새어머니께 우진이 심장, 제 친구 지혁이에게 이식하게 동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진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길지는 않았는데요.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재도 괜히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가 따라 일어나려 했는데요. 박진석이 손으로 한번 막았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 박진석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잠그면서 말했습니다. 우진이 보러 병원에 가야겠다. 성재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직이야. 그래도 아들인데 아비가 얼굴은 봐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박진석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는데요. 정면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멈췄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요. 당신이 병원에 웬일이야? 고성이도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릴 뻔했는데 금세 눌렀습니다. AP그룹 대표가 아프다고 해서요. 병문안 왔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중환자실 쪽이었고요. 그래, 요즘은 다들 아프지. 박진석이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진석 얼굴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인이 입원했다고 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길이야.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로 충분하다는 듯 했고요. 누구를 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석도 더 묻지 않았고요. 박진석 속이 끓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졌고 주머니 속 손가락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너는 우진이가 죽으면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할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한번 깜빡였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럼 들어가. 고성이도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봐요. 고성이가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잠깐 남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환자실 쪽을 다시 봤습니다. 고성이 뒷모습이 그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끝까지 평온했습니다. 고성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고요.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도 끝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심장외과 중환자. 고성이 발이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지혁. 은호가 말하던 이름이 귀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래 가진 않았고요. 삐 소리가 길게 터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지나갔고요. 비켜주세요. 고성이가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몸이 먼저 끌려갔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요. 이상철이 그 옆에서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그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이미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선이 한번 크게 튀더니 뚝 떨어졌고요. 삐!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고성이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요. 의사가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장갑을 끼면서 바로 눌렀습니다. 압박 시작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약이 연결됐고요. 김다정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도 못 움직였고요. 눈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은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지혁 선배가 심장 이식 못 받으면 죽는데요. 고성이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찍었고요. 잠깐 뒤 모니터가 다시 튀었습니다. 경보음이 끊겼습니다. 의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김다정이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이 그를 붙잡았고요. 고성이는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우진이 쪽이었습니다. 걸으면서 가방 안 봉투를 더 깊게 눌러 넣었습니다. 종이 구김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우진이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발걸음이 멈췄는데 어깨는 더 굳어 있었습니다. 문유리 너머로 은호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계속 꼬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도 은호가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 눈이 빨갰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목이 잠겼고요. 고성이가 들어오자마자 입꼬리만 아주 얇게 움직였습니다. 보고 왔니? 내 선배라는 사람. 은호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가 한 박자 늦게 덧붙였습니다. 숨 넘어갈 것 같더라.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한번 꺾였고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 심장이 그 사람 몸 안에서 뛰는 걸 보고 싶다고 했지. 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지혁 선배가 시간이 없대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에 가까웠고요. 지은호, 넌 참 잔인해. 은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고성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진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옆에 있더니 이제는 죽어서도 내 곁에 묶어두겠다는 거잖아. 은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닦지도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이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길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확인하는 정도였고요.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수빈이가 지역의 병실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걸음이 한번 꺾였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로 갔다가 못 갔습니다. 문유리 너머로 지역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선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는데 끝까지 못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건 아닙니다. 언제 또 떨어질지 몰라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나왔고요. 눈만 빨개졌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김다정이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울음소리를 죽이느라 어깨가 들썩였고요. 이상철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수빈이는 그 둘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마주칠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수빈이 목이 꽉 막혔습니다. 자기 목에서 소리가 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수빈이 눈이 먼저 성재에게 갔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련을 누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수빈이 마음이 먼저 꺼졌습니다. 성재도 멈췄습니다. 수빈이를 보자 발끝이 한번 멈칫했습니다. 둘 사이 공기가 딱 멎었습니다. 수빈이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돌리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성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빈아. 수빈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고요. 눈물은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떨어졌습니다. 성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손부터 헷갈린 얼굴이었습니다. 수빈이가 결국 성재 쪽으로 한 걸음 갔습니다. 딱 한 걸음이었는데요. 그 한 걸음이 끝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성재 가슴팍에 기대버렸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숨을 삼키다가 울음이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성재가 그대로 굳어있다가 천천히 팔을 올렸습니다. 깊게 앉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등을 한번 받쳤습니다. 손바닥이 떨렸고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지혁 오빠 이러다 진짜 죽어요. 성재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눈을 피하려다가 못 피했습니다. 수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울면서도 현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방금도 우리 오빠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언제 또 심장 박동이 떨어질지 모른대요. 성재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수빈이가 성재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이 제대로 안 쥐어졌습니다. 나 무서워. 우리 오빠 진짜. 수빈이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진짜가 될 것 같았고요. 성재가 수빈이 이마 쪽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못했습니다. 대신 한 줄만 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할게.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처음보다 더 깊었습니다. 김다정이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기도인지 부탁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성재가 그 둘을 봤습니다. 그리고 병실 유리 너머 지혁이를 봤습니다.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목젖이 움직였고요. 성재가 수빈이 등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완전히 밀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기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몸이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여기 있어.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요. 성재가 병실 쪽으로 한 걸음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묵직했습니다. 성재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깐 뒤, 다시 들렸습니다. 성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복도 끝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진이 중환자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빈 대기실이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었고요. 고성이가 문을 닫았어요. 잠그진 않았습니다. 들어오든 말든 지금은 다 상관없는 얼굴이었고요. 의자엔 못 앉았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숨이 찬 게 아니라 가슴이 눌려서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한번 미끄러졌고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이미 여러 번 구겨져 있었어요. 고성이가 종이를 폈습니다. 첫 줄에서 눈이 멈췄어요. 엄마와 행복했던 시간보다 증오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고성이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음 줄로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은호에게 사죄하며 살아요. 은호, 그 이름에서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고성이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바삭하게 구겨졌고요. 그 소리가 더 싫었습니다. 고성이가 종이를 펴려다 말았어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고요. 다시 켰다가 또 껐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 그 말을 머릿속에서만 굴렸어요. 입 밖으로 내면 진짜가 될까 봐요. 고성이가 손으로 이마를 한번 쓸었습니다. 손등이 떨렸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락 소리가 크게 났고요.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였어요. 성재는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길을 일부러 남겨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봉투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표정도 같이 눌러 넣었고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여긴 왜 왔니? 성재가 바로 말했어요. 숨 고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진이요. 스스로 장기 기증 동의해놨어요. 연명 치료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고성이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바로 눌렀습니다. 고성이가 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요. 낮은데 더 날이 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 말 안 듣고 본인 욕심대로만 하시네요. 고성이 손이 가방끈을 세게 쥐었습니다. 끈이 손바닥에 박혔고요.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속도는 안 올렸어요. 천천히 박아넣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도 어머니는 그걸 붙잡고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고성이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짧게 내뱉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러 왔니?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계 아니에요. 확인하러 왔어요.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뭘? 성재가 답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요. 우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을 당신 뜻대로 하지 말고 우진이 의견 존중해주세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고성이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고성이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잠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가 한 번 더 구겨졌고요. 성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압박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근데 표정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은호가 중환자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요. 복도는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유리 너머로 우진이가 보였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졌고요. 은호는 그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찍어도 감각이 덜했어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는데 소리는 거의 안 났고요. 우진아, 미안해. 목이 잠겼습니다. 한 번 삼켰는데도 안 내려갔고요. 나는 너를 살린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계속 그렇게 믿고 싶어. 은호가 유리 쪽을 봤습니다. 우진이 얼굴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사람을 미치게 했고요. 은호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눈물만 닦인 게 아니었습니다. 숨도 같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근데 너 보내고 싶지 않아.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을 우진이가 들을까 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을까 봐 그랬습니다. 은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지역 얼굴이 떠올랐고요. 지역 선배 병실불, 경보음, 엄마 아빠 울음, 선이 툭 떨어지던 화면. 은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어도 안 떨어졌습니다. 나 지금 둘 다 잃으면 어떻게 살아? 은호가 손으로 자기 머리를 한번 눌렀습니다. 정신이 빠져나가려는 걸 붙잡는 것 같았고요. 은호가 다시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우진이 가슴이 오르내리질 않았습니다.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은호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우진아, 나 진짜 못 버텨. 은호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고요. 너라면 나 욕하겠지. 그래도 욕해. 은호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걸 멈추려고 더 세게 눌렀고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고성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정리를 하려다 말고 가방을 그대로 내려놨고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고성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랑 같은 톤이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박진석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고성이가 물을 찾는 척 주방으로 갔습니다. 박진석 시선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고요.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당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고성이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놨고요. 피곤해서 그래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피곤할 사람이 아닌데. 고성이가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만 움직였고요. 나도 사람인데 피곤할 수 있죠.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 옆으로 몇 걸음 다가왔어요. 거리를 일부러 좁히진 않았습니다. 요즘 당신 밤에 잠도 잘 못 자더라. 고성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싱크대 쪽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예민해서 그래요. 박진석이 한 박자 쉬었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고성이가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다가 넘칠 뻔했고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에 가까웠고요. 없는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뀌나. 고성이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서였어요.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고요. 박진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하게요. 당신 요즘 말할 때 숨이 길어졌어. 고성이가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 너무 길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느껴져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박진석이 창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숨기면 집이 제일 힘들어지거든. 고성이가 컵을 내려놨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숨기는 거 없어요. 박진석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를 두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 없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고성이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고성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라도 당신 혼자 결정하려는 일 있으면 그건 나랑 먼저 얘기해. 고성이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대답이 바로 안 나왔고요. 박진석은 더 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돌렸어요. 씻고 쉬어. 내일 얘기하자.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성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깨가 확 내려앉았고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고성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샤워기 물이 3개 떨어졌고요. 문 너머로 김이 번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진석 혼자였고요. TV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고성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그대로였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채로요. 박진석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선이 한번 갔다가 바로 걷어졌고요.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 욕실에서 물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고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쪽으로 갔는데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요.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이건 확인이지. 뒤지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지퍼를 조금만 열었습니다. 끝까지 열지 않았고요. 안이 한 번에 보이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구겨져 있었고요.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박진석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둔 채로 봉투만 집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글씨를 보자마자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종이를 폈습니다. 첫 줄에서 시선이 멈췄고요. 엄마와 행복했던 시간보다 증오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박진석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는데 턱이 굳었고요.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였으니까 마지막은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박진석이 종이를 잡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시선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은호에게 사죄하며 살아요. 은호, 그 이름을 박진석이 속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박진석 숨이 길어졌습니다. 한 번에 내쉬지 못하고 중간에 끊겼고요. 아들인데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안에서만 울렸어요. 박진석은 잠시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욕실 물소리만 들렸고요.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샤워기가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이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접지 않았습니다. 처음 접힌 선 그대로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구겨진 모양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위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닫지 않았습니다. 아까 열었던 만큼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진석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고요.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건이 스치는 소리도 같이요. 박진석은 바로 소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성이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요. 얼굴은 씻겨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고성이가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샤워하면 좀 나아져?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조금요. 박진석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 어릴 때 잠들기 전에 꼭 하던 말 기억나? 고성이 손이 수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고요. 뭐요? 박진석이 그제야 고성이를 봤습니다. 눈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고요. 엄마, 나 무서워. 그 말이 집 안에 떨어졌습니다. 고성이 숨이 한 번 멎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고요. 박진석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진이 말 못 들은 척할 거야. 욕실에서 남아있던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다가 멈췄습니다. 박진석 눈이 달랐고요. 그 눈이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단어가 또렷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할래? 고성이가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만 움직였고요. 무슨...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한우진... 한유라... 고성이 숨이 멎었습니다. 수건이 손에서 미끄러졌고요. 고성이가 바로 가방 쪽을 봤습니다. 박진석이 그걸 봤습니다.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서 더 무서웠고요. 한우진... 간 이식... 외사... 한유라... 내가 사망 신고한 딸... 박진석이 고성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그 앞에서도 아직도 선택으로만 굴 거야?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친 숨이었습니다. 내가 버린 딸 앞에서는 끝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버린 딸... 그 말이 박혔습니다. 고성이 얼굴이 하얘졌고요. 목이 꺾일 것처럼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억지로 소리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박진석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박진석이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을 박았습니다. 내가 버린 딸 부탁 들어줘. 고성이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얼굴이 풀렸고요. 눈물이 올라왔는데 이번엔 막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숨을 들이마시려다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 박진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고성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버티던 게 한 번에 내려앉았고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이도 그걸 원해.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번진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면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박진석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할 수 있어. 오늘 밤 내가 하면 돼. 고성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부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박진석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낮게요. 너도 알아? 지금 아니면 끝이야. 고성희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요. 그 손이 천천히 가방을 향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성희가 그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고요. 사죄하며 살아요. 고성희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명령이기도 했고요. 새벽이었습니다. 복도 불이 차갑게 켜져 있었고요. 고성희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말은 짧게 했고요. 고성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성희가 손을 들어 종이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진 않았고요. 사인이 끝났습니다. 고성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한 번 꺼졌습니다. 무릎이 풀렸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수술실 앞불이 켜졌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를 긁고 지나갔고요. 우진이 침대가 지나갔습니다. 은호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이 끌렸습니다. 눈은 고정됐고요. 은호가 우진이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고마워. 은호가 끝내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소리가 번졌고요. 고성희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만 봤습니다. 다른 쪽, 심장외과 중환자, 지역 병실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눈을 감고 있었고요. 수빈이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얼굴로 내려가는데도 소리를 못 냈습니다. 수술실 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고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김다정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상철이 급히 받쳤고요. 수빈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역 병실 안. 모니터 심장 박동이 다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계음도 일정해졌고요. 지역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복도에는 고성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요. 그 자리에 남은 건 고성희뿐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벽에 붙었습니다. 고성희가 속삭였습니다. 소리가 거의 안 났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고성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무너졌고요. 복도 끝 전광판 불빛이 고성희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 심장을 내주고도 끝까지 자기 죄를 안고 살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아들의 심장을 내어준 고성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은호는 우진이를 보낸 뒤에도 지역 곁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엔딩이 남긴 마지막 여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